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작업이 연내 이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자, 해수부 등 해양 관련 기관의 신속한 부산 이전과 안정적 정착 지원 근거를 담은 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김태선 의원이라는 분이 12일에 해수부를 비롯한 해양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민주당의 기조를 볼 때 이렇게 법안이 발의된 것은 빨리 심의가 되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대통령이 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대통령이 밀고 있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러한 법안들은 패스트 트랙을 타면서 빠르게 공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법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가? 해수부를 포함한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폭넓게 규정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이전 기관의 이전 계획 수립 및 지자체의 지원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그러니까 이전한 기관은 어떻게 이전하는 것인에 대한 이전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해온 기관을 갖다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를 지우겠다. 법적으로 의무를 지우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해양 관련 다른 공기업이 있다 칩시다. 그죠? 유관기관 공기업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 기업은 언제 부산으로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기관이 부산으로 왔을 때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마련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전 비용을 지원한다.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겠죠. 이전 비용도. 그리고 국공유재산 임대료도 감면을 해주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과 이주비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자녀의 전입학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세제 감면. 이러한 실질적인 혜택을 담아서 부산으로 오게 되면은 이러한 혜택들을 주겠다. 이사하는데 비용도 전혀 안 들고 그건 국고로 다 해주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수부 이전은 수도권 1급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이게 되면 산업 간 연계와 협업이 강화돼서 부산, 울산, 경남 전역이 글로벌 해양 수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울산 국회의원인데, 그래 보면 참 부산의 국회의원은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갖다가 왜 울산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지, 부산 국회의원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참 웃기죠. 법이 있어야 속도가 나고,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이번 지원 체계가 부산 이전 기간의 신속한 이전과 조기 정착을 돕고 이전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신속하게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세계로 뻗어가는 전진 기지가 되고 불경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자, 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해수부 이전에 이어서 이제 공공기관, 유관기관, 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현 정부의 성향상 통과될 가능성이, 그것도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해수부 이전을 필두로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부산 이전 러시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밑에 뭐 원론적으로 써놓은 거 말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예. 외지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인구 소멸 도시 부산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며 외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 증가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는 거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북극 항로 시대가 2030년 되면 열리게 되겠죠.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고 부산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개발되며 북항 인근이 천지 개백하면 예, 천지 개백 수준으로 예, 생활 인프라, 주거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예, 외지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인구들은 예, 북항 주변에 자리를 잡게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도 좀 딜레마로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뭔가면은 그런 거거든요. 혹시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뭔가면은 자 북한 주변이 그래서 딱 해놓고 이야기합시다. 자 여기가 북한이죠, 그죠? 예. 여기가 지금 북한 1단계 부지고 여기 자성대 부두는 여기가 북한 2단계 부지예요. 예, 여기가 불량서민이 있고 55 보급창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쪽이 우암동 쪽이죠, 그죠? 우암동 쪽. 여기가 지하철 2호선 라인이에요, 그죠? 예, 대략 이해되시죠? 자, 현재 지금 부산에서 가장 구촌에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예, 여기 우동이죠, 그죠? 우동 쪽하고 여기 센텀시티 쪽하고 이쪽입니다. 이쪽이 현재는 부산에서 최고 부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북한에 그렇게 생활 인프라, 주거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예, 뭐, 큰, 뭐, 뭡니까, 선사라든지, 예, 선사가 들어오고, 뭐,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이 막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쪽이 그렇게 많이 개발된다면은, 여기에 센텀시티나 우동에 있는 부산의 자산가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일부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안 넘어오실 분들도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예, 그렇게 그 개선되는 인프라, 물론 주거시설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여기는 누가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들이 예, 바로 이런 기사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변으로 들어오는 공공기관, 기업, 유관기관, 공기업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 바로 북한 주변에 예, 주로 터를 잡고 거주하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우동이나 센텀시티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그렇게 이쪽에 예, 북한 쪽에서는 주거시설들의 그런 그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로 많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예, 부산에서도 이제 해안 쪽 제외하고 뭐 동래라든지 진구 쪽이라든지 사하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자연스럽게 모여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완전 제 생각입니다. 예. 그건 네 생각 아니야. 예, 제 생각이에요, 그냥. 틀릴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음, 현재 지금 북한은 그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그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리고 이번 이재명 정권 5년 동안에 가장 크게 변모할 지역이 바로 북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투자 1순위로 가장 먼저 검토를 하셔야 할 곳은 바로 북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부산에서 북한 인근에 뭐 아파트를 샀든 상가를 샀든 북한 주변에 하신다면은 예 저는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북한까지 왔으니까 그러면은 북한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주거시설 아파트죠, 그죠? 아파트 중에서는 지금 현물 아파트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하버시티죠, 그죠? 하버시티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분양권으로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우암 오션시티입니다.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입주한다는 우암 오션시티. 얘가 지금 분양권으로서는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와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는, 자, 그러면은, 요 지금 북항 주변에서 하이엔드 아파트는, 예, 블랑섬이 하나밖에 없죠. 하이엔드 아파트는.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아파트거든요. 예. 하이엔드 아파트는 이 주위에서는 지금 블랑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블랑섬이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건데, 요게 지금 블랑서밋 실사 모습입니다. 101동, 102동, 103동, 오피스텔동.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101, 102, 103, 오피스텔동. 요렇게 돼 있고, 그 전면동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부산항 대교 뷰가 나오고, 북한 쪽으로 뷰가 나옵니다. 특히 이쪽에서 남서양을 보고 있는 애들은, 예, 완벽하게 북한 뷰가 나오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지금 117A 타입인데, 얘예요, 얘. 117A 타입, 얘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02동의 남서양이에요. 102동의 남서양이면은, 예, 완벽하게 북한뷰가 나오죠, 그죠? 게다가 오늘 보시는 이거는 지금 층수가 50층 정도 돼요. 50층 정도 되는 층수거든요. 그래서 옆에 뭐 하버시티가 있든 말든, 그리고 앞에 뭐가 생기든 말든, 아무런 막힘없이 영구 북한 조망이 나오는, 예, 그러한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볼 수 있는 하이엔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전체 그 블랑스미 같은 경우에는 총 998세대짜리거든요. 102동이 50층 정도 되는 물건이고, 48평짜리입니다. 얘가 지금 매매가가 얼마냐? 프리미엄 1,500만원 해가지고 14억 7,600이에요. 얘 분양가가 14억 6천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략 얼마입니까? 평당 한 3천만원 정도 보면 되겠죠, 그죠? 평당 3천만원 정도.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남천 서밋이 40평대면은 분양가가 거의 5,200? 5,200 이상일 거예요, 아마. 얘는 지금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평당 3천만 원 정도. 예, 맞죠, 그죠? 예. 거기는 북항이고 저기 남천동하고 비교하면 돼. 이 말씀하시는 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상품성은 거의 비쌀 거라고요. 상품성은 거의 비쌀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같은 서밋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예, 평당 3천만 원. 남천 서밋은, 예, 평당 5,200만 원. 우리가 부동산을 비교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비교. 예, 상대적이라 이야기 하거든요, 항상. 상대적이다. 예. 누가 봐도 지금 블랑스밋 실사는, 예, 싼 건 안 맞아요. 처음에 얘 분양했을 때, 아유, 저 자리에 평당 3천만 원 분양해가지고 저 다 팔리겠어. 예,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죠? 그런데 지금 완판 된 상황이죠, 일단은요. 완판이 된 상황이고. 비교해 보니까는 지금 이 블랑스밋 실사가 싸 보인다. 싸 보이냐? 실제로 싸다. 이런 거죠. 자, 확장비하고 다 해가지고 뭐 이 정도 가격인데, 지금 인수가는 한 9,100만 원 정도 듭니다. 9,200 정도네, 그죠? 9,200 정도. 9,200 정도면은, 네. 프리미엄 1,500에 이런 거 하나 가져가시는 거는, 뭐, 저는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안심보장이죠, 그죠? 안심보장이 되는 애거든요, 얘는요. 써놨을 건데, 제가. 안심보장이 적용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로 입주까지 추가 자금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럼 지금 9,200만 들고, 지불하고, 분양권을 내 명의로 가져오게 되면은, 입주가 언젠가면 28년도 11월 달이거든요. 28년도 11월 달까지 돈 드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48평이 15억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부산에 34평짜리 웬만한 거 뭐 10억 정도 하잖아요. 그죠? 원래 이 값은 11억 더 넘었습니다만은 웬만한 거 10억 정도 하거든요. 34평짜리가. 그런데 여기는 48평짜리가 15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나중에 입주할 때쯤 돼가지고 현재 10억 정도 하는 걸 갖다가, 예, 매도를 하고, 예, 좀 돈을 모으든지 대출 좀 발생시켜가지고 여기 실거주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실거주할 여건이 안 된다면은 안심보장을 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심보장을 쓰게 되면은, 예, 그 계약금을 그대로 다 돌려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안심보장 제도라는 게. 얘는 안심보장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안심 보장을 적용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한번 추천드려 보니까 블랑서미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져도 이제는 될 타이밍이 되었다. 일단 완판이 되었고 그 후속에 나오는 뭐 남천 서밋이 그 평당 5,200이 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흥행몰이에 성공을 했다. 뭐 그런 걸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지원 발의한 거 가지고 좀 말씀드렸는데 크게 뭐 두 가지 의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인구 소멸 도시 부산이 아니라 이제 외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 증가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옴으로써 북한 일대는 더욱더 빠르게 주거 인프라, 생활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